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뚜기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했고 이제 재무제표에 관한 것들을 알아볼 건데, 이게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가 거의 차이가 잘 안 나서 유동자산도 1조인데 별도는 잠깐만, 별도 8,500이거든. 얼마 1,500 차이 나지. 매출액이 별도가 1조 8천억인데 연결로 하면은 매출액이 2조야. 그러니까 2천억 차이 나니까 별도를 무시하고 그냥 연결로 통째로 그냥 알아볼게. 연결 재무 상태표 요거를 보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자산은 부드럽다. 아니다. 그냥 뭐 이렇게 유돌이 있다. 뭐 이렇게 유돌 있게 움직인다. 아이, 어렵다. 그냥 넘어가자.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거 유동자산. 비유동은 1년 안에 현금을 바꾸기 힘든 것들.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비유동부채는 1년 장기성 부채들. 부채는 외상값도 부채고 줘야 될 돈도 부채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 맞지? 자본금은 내 거, 자본잉여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자본금이라면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게 자본잉여금으로 쌓이고, 자본조정이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뭐 회사를 합병하든지 신주를 발행하든지 뭐 스톡옵션을 발행하든지 해외 사업에서 나온 걸 가지고 뭘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적인 것들을 발생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시킬 수 있는 항목들.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회사가 나서 쌓이면은 그게 쌓아둬야 되잖아. 그런 것들을 쌓아두는 것들. 배당금은 여기서 준다. 지배기업의 소유 지분. 내가 지배기업 이 오뚜기가 한 20 몇 개가 있잖아. 그 중에 어떤 회사는 100% 지분, 어떤 회사는 뭐 80% 지분, 40%뭐 이런 게 있잖아. 지분만큼 수익. 비지배분은 요거는 내 거 아닌 거. 이렇게 보면 되고, 자본 총계 부채 총계를 합치면은 자산이 되고, 부채에서 자본을 나누면은 부채율이 나온다. 이게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누는 값인데 143%, 유동 자산이 부채보다 143%가 많다. 당좌 비율은 당장 현금을 쓸 수 있는 건 한 100% 정도 있다. 1조 정도 있다라는 소리겠고, 유보율은 이제 자본금 항목에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눈 값인데, 그러니까 자본 대비 90배가 있다. 9,000%는 부채율은 75%, 100% 미만이란 소리지. 총자산 2조 6천억이고 자본은 1조 1천억. 2조 총자산 2조 6천에서 자본을 빼면은 나머지 부채지. 1조 1천억이 부채지. 맞잖아. 1조 2천억 맞지? 자,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이란 거는 매출액에서 원가를 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원가에서 판매비, 관리비, 판매할 때 들어간 비용, 관리할 때 들어간 판관비라는 걸 빼면은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기타 이익,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기타 금융 수익, 금융 비용, 세금까지 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당기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은 EPS가 나오는 거지. EPS. EPS에서 지금 주가에서 EPS를 나누면은 PR이 나오고, 그거 PR이 나왔으면 순이익 나왔으니까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EPS, 순이익에서 자본을 나누면 리턴 온 에쿼티란 ROE가 나오고, 그리고 자본 항목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BPS가 나오고, 자본 항목에서 BPS가 나왔으면 지금 주가에서 BPS를 나누면 PBR이 나온다. PBR. PSR은 자본, 네, 그거 자본, 그거는 갑자기 생각이, 그 약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PSR 구하는 공식은 매출이 있어야 되고, 매출을 어디 넣어? 매출이 있어야 되고, 지금 시총에서 매출을 나눈 값, 중소기업은 3, 대기업은 2, 바이오는 8 정도를 이렇게 평균치로 본다라면, 거기에 숫자보다 낮으면은 매출 대비 이제 알아보는 거고, 또 GPA는 영업 매출 총이익, 매출에서 원가를 띈 총이익금에서 나누기 자산을 했을 때 나오는 수치,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 그렇지, PSR 했고, PEG, Price Earning Growth Ratio는, PEG는 PER에서 나누기 EPS 성장률 평균값을 나눠버리면 1보다 이하일 때 저평가, 고성장, 1 이상일 땐 저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수치들 멀티플 나온다. 요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넘어가 보면은, 요까지 가야 되지. 재무제표 유동자산 7,700억이 된 게 1조 된때 현금성 자산이 850억이 된 게 2,500억으로 여기서 한
1,400억, 1,700억 정도 증가했고 매출 채권이 2,200억이 된 게 2,400원 좀 증가했고 근데 얘들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0.0%대니까 이 매출 채권 이거를 현금으로 보면 돼. 현금 이거 다 돈 받을 돈이고 기타 유동 금융 자산이 2,000억이 된 게 2,300억, 300억 증가. 그리고 상각호 원가 측정 금융 자산은 1조 6천억에서 1조 9천억으로 증가, 파생상품 자산이 36억 증가, 단기 법인세 24억, 선급금 67억 이렇게 해서 재고 자산이 2,591억에서 3,374억. 얘들은 식료품이라서 재고가 쌓이면은 뭐 상하고 그럴 수 있잖아, 맞지? 근데 갑자기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뭔가 그거 뭐렇게 하면 좀 잘 안 썩을 수 있는 것들, 뭐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재고로 이렇게 많이 좀 원재료값 이런 것들이 폭등할 수 있으니까 사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 비유동 자산에서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 118억에서 192억 증가했고 상각호 원가 측정 금융 자산이 51억에서 126억으로 증가했고 부채 항목을 보면 부채가 5,700억인데 유동 부채 1년에 갚아야 될 부채가 7,540억 요게 한 2천억 1,700억 1,800억 가까이 불어났다 맞지. 단기 차입금이 1,300억에서 3,200억 거의 한 1,900억 가까이 불어 단기 차입금이 1년에 갚아야 될 차입금이 2천억 가까이가 불어나는 거지 맞지.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697억에서 861억 증가했고 그러고는 다 비슷하니까 넘어가고 비유동 부채가 3,272억에서 3,912억 그러니까 700억 정도 증가했는데 장기 차입금이 1,500억에서 2,000억 한 500억 정도 증가했고 나머지는 별 차이 없으니까 별로 안 체크 안 했고 부채 총계가 8,970억이 된 게 1조 1,400억 정도 증가했다. 조금 증가했다. 자, 자본 잉여금이 기타 자본 잉여금이 84억이 된 게 60억으로 감소한 게 조금 보이고 나머지는 이익 잉여금은 1조 4,119억에서 1조 4,837억. 이익 잉여금 이익이 쌓였다는 건가 730억 가까이가 이익이 700억 이상의 이익이 쌓였다고 보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별 숫자가 별 변동 없으니까 자본 잉여금에서 요거 기타 자본 잉여금이 조금 감소됐네. 자, 요거를 이제 들어가 보면은 자 71년에 설립돼서 94년에 코스피에 상장 식료품과 음료품 제조업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은 183억이다. 함영준 지금 대주주 25% 가지고 있고 함햄지 아버지지 함햄지 자 연결 대상 종속기업에서 거의 다 지분율이 100% 미만인 게 오뚜기 SF 지주 이런 거는 지주회사에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거의 다 매출이 지분이 거의 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면 돼. 거의 다 재무 정보를 보면 이거 다 마이너스 되는 회사들이 하나도 없어. RDS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27억, 물류 서비스도 26억, 오뚜기 제휴는 참기름 70억 순이익, 오뚜기 아메리카 홀딩스는 25억 순이익 이런 식으로 적자 되는 자회사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자,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요구하는데 불가능합니다. 돈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예금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게 977억이고 단기 투자 자산이 1613억 그래서 2590억 정도가 현금성 자산이다.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펀드에 아까 280억 들어가 있다 그랬고 일자리 창출 펀드 13억 그래서 총 299억의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게 돈놀이 하는 자산이란 말이지. 자, 매출 채권 기타 채권 이런 거는 상각고 원가 측정 금융자산 중에 하나인 거지. 매출 채권 2,200억 뭐 그러고 제일 큰 게 2,200억짜리니까 2,400억이 됐다. 근데 매출 채권 아까 말했다시피 3개월 안에 회수되고 거의 못 받을 확률이 0.04%니까 거의 이거로 현금이라 보면 된다. 매출을 보면 된다.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이봐봐라. 매출 채권이 2,238억인데 대손 충당금이 4.3억밖에 설정 안 돼 있어. 이 수치로 보면 0.1%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못 받을 확률이 뭐 0.1%밖에 없으니까 0.1%가 하여튼 간에 그걸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 거의 0.01인가 0. 하여튼 너무 작으니까 매출 채권은 못 받을 리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되고 회수율이 3개월 이내에 90. 근데 이게 왜 없지? 이거를 내가 항목에 적어놨는데 전체 선택 복사 이게 왜 없지? 대선 충당 부담금 이걸 적어놨는데 이게 왜 없지? 얘네 있다 가지네. 봤던 거 매출 채권 회수율이
3개월 이내 98.6%가 받고 대손 충당 부담금은 0.12% 맞지? 자, 현금 다시 짚어보면 매출 채권 아까 얘기했고 0.1%, 기대 손실률 0.12%지만 대손 충당금은 3개월 이내에 매출 채권이 2,238억 중에 2,200억이 3개월 안에 다 받는다. 그게 기대 손실률은 0.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있고 어떻게 매출 채권은 그냥 현금이라 보면 되는 거지. 맞지?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은 46억이니까 그냥 패스. 너무 적다. 상가 공원가 책정 금융자산은 국민주택채권이 24억, 정기예금으로 2,089억. 그래서 2,113억을 상가 공원가 책정 금융자산으로 돌리고 있고, 재무상태표에는 유동으로서는 이게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걸로는 그 중에 1987억이고, 장기성은 한 126억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제품 및 상품의 재고자산이 1347억, 작년에는 1187억, 원재료는 1164억, 원재료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네, 맞지? 전기보다. 자, 미착품은 598억이 든 게 647억, 그래서 3374억이 됐다. 2591억에서. 자, 관계기업에 투자한 게 오뚜기 라면 지주에 1241억 투자했고, 조흥에 651억, 대선 지분에 재분에 206억, 총 2098억을 투자를 하고 있다. 관계기업에 투자한 게. 지분율 오뚜기 라면의 37.7%, 조흥의 44.8%, 대선 재분의 32.5%. 조흥의 요번에 주식의 공정가치가 518억치가 정도된다. 48억치가. 관계기업 투자 지분법 평가를 해서 지분법 손익, 내가 투자한 만큼 오뚜기 라면 지주에 투자해서 39억의 이득을 벌였고, 조흥에는 59억, 대선 재번에는 적자 8억 9천. 그래서 배당 들어온 게 오뚜기 라면에 19억, 조흥에서 16억, 대선 재번에는 2억 6천. 총 배당이 요 세 개 회사에 38억이 들어왔다. 요 말이지. 자, 요건 뭐 재무정보, 대선 재분이 마이너스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중이고, 조흥은 135억 흑자, 오뚜기 라면 지주 111억 분기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유형 자산으로 땅 사는데 3억, 건물 8억, 구축물 7억, 기계장치 28억, 문방구 13억 쭉 해서 건설 중인 자산 640억 해서 877억의 유형 자산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팔아먹은 건 85억.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1조 2634억이다. 시작할 때에 1조 8천억에서 이제 팔아먹은 것도 있고, 감가상각계도 있고 해서 1조 2천억이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에 13억, 건설 중인 게 14억 해서 27억치 투자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투자부동산은 166억이 들어갔는데 삼각공원가를 측정하고 감가를 했더니만 136억이 됐는데 136억만큼의 임대 수익이 18억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감가상각비 3억 나가고 해서 임대 수익이 한 10억 된다. 와, 얘들 136억 투자해서 임대 수익이 18억이면 굉장히 수익 높은 거거든. 10% 넘는다. 보통 3%, 2%인데 얘들 쏠쏠한데 투자하는 거 없다, 맞지? 자, 차입금을 여기 보면은 유산스 이거 해석을 못 해가지고 이거 정의 이게 뭔 얘기고 지금 유예기간 어음이란다. 어음 같은 거 환어음 이런 것들이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투자를 받았는데 0.38%의 그 이자율로, 그러니까 빌릴만 하지. 2274억을 땡길만 하다, 맞지? 0.34%니까 38%니까 0점대 이자니까 이거는 거의 뭐 외상값이라 보면 되지. 얘들 매출채권 현금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이거 2,200억은 그냥 거절해가지고 돈을 땡겼다 요번에. 그래서 갑자기 2,200억만큼의 단기 차입금이 확 증가했다. 0.3%짜리 2,200억짜리가 들어가는 거지, 맞지? 그리고 장기 차입금은 운전자금으로 빌린 거, 시설자금, 운전자금은 회사를 운전하는 거고, 시설자금은 시설을 투자하는 것들, 중도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운전자금 이율이 0.8, 2.2, 2.3, 뭐 2.3 이렇게 257억, 350억, 200억 이런 식으로 빌려서 지금 2,089억이다. 2,089억. 1년에서 2년 사이가 1,443억이고 1년 이내에 갚을 게 861억, 2년에서 3년 사이가 405억 해서 총 2,950억이다. 매입 채무 외상값은 유동은 1년에 갚을 거, 비유동은 장기성 1년에 외상값 갚아야 되는 게 2,892억. 매입 채무는 말 그대로 이제 외상값이니까 이자 안 줘도 되는 거지. 땡긴 거지. 아까 전에 이거 단기 차입금 거의 0.38%만큼 이자 안 줘도 되는 거지. 근데 매입 채무는 왜 저런 거 0.38% 자체도 안 주니까
자, 사회 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회사 밖에다가 적립해 놓는 거, 회사 사장이 퇴직금을 담보로서 돈을 이제 횡령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회사에서 감가상각비 혹은 뭐 이렇게 회사에서 쌓아두고 나중에 줘야 될 돈들 보통 퇴직금이잖아 맞지? 그런 것들을 사회에다가 적립해서 그 관리해라. 그게 사회 적립자산. 회사 밖에서 적립한다. 요게 1477억인데 요거는 보통 안전한 데다가 요거 뭐 이렇게 은행이나 이런 데 넣고 뭐 적금이나 이런 데로 돈을 굴린다. 그럼 거기서 수익이 나오고 될 수 있겠지. 거의 안전한 빵에다가 퇴직금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360만 주, 액면가 5천 원이니까 곱하면은 183억.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액면가에서 발행가를 액면가를 뺀 나머지 그래서 1,756억. 그리고 자본 조정은 자기 주식 샀을 때도 있고 2,158억치 자사주 샀고 34만 주. 소유주의 거래 자본 거래 이건 뭔지 모르고 패스.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요거는 이제 해외 사업에서 돈 들어오는 것들 지분법으로 해서 자본이 변동되는 것들 하니까 227억이다. 이익 잉여금은 회사가 이익이 나면서 쌓아두는 것들, 법정 적립금은 회사의 50%까지 자본금의 50%까지 쌓을 수 있는 돈인데 최고 얘들 자본금 183억이니까 그거의 반이니까 풀까지 채워놨지 91억. 임의 적립금은 회사 임의로 적립할 수 있는 거니까 2,485억 임의로 쌓아놨고, 그러니까 요런 항목별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을 줄 수 있다. 다른 데서 배당을 못 준 거야. 이 이익잉여금 항목 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안에서만 배당을 줄 수 있거든. 근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면은 이익잉여금이 플러스인 상태이더라도 배당을 못 준다는 거지. 그럼 임의적립금은 다른 말로 말하면 특정 목적에만 쓸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지. 재평가 적립금도 특정 목적에만 쓸 수 있는 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그런 목적 없이 일단 처분은 못했지만 아직 뭐 그냥 쌓아둔 돈, 이익이 나서 쌓아뒀는데 아직 처분 못한 돈. 그러니까 이게 노는 돈이란 말이지. 그게 1조 천억이나 돼. 합치면 1조 4천억. 그러니까 1조 천억의 배당. 야, 어떻게 얘들도 배당 엄청 미처분 이익이 엄청 넘네. 1조 천억이 뭐고. 이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 속에서 그냥 녹아 있거든. 재무 상태 상에서 녹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한 5천억으로 땡겨도 맞지. 배당률 좀 더 올리라. 어떻게 아버지? 영업 부분 지역별 매출. 지역별 매출 잠깐만 이거 지역별 분기 순수익 비용 이거는 전자계산 그거 할 때 할게. 그 뭐고 뭐 이렇게 되나 이거 재무 상태표가 이거 손익 계산서 할 때 그때 집기를 할게요. 이 손익 계산서는 입으로